요즘 AI다, 챗GPT다, 뭐다 해서 세상이 더 빨리 변하고 또 굉장히 글로벌화 되는 것 같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넷플릭스, 심지어 이 유튜브까지 외국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필연적이게 외국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끔 한국어 번역 이상할 때 많잖아요. 분명히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니야. 어쨌든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대체 왜 다 영어일까요? 안녕하세요, 네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배우시고 또 요즘 핫한 AI 소식이 들릴 때 또는 유튜브 운영할 때 한 번쯤 궁금해하실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왜 다 영어지? 저도 추천할 만한 앱이나 서비스를 소개해드릴 때 늘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한국어 제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 서비스를 전해드리려 노력하지만 피치 못하게 영어 서비스를 전해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많습니다. 특히 AI 관련한 모든 서비스들은 영어로 제일 먼저 출시되기 때문에 한국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담도 덧붙여 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코딩을 배웠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나? 5학년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학원에 처음 갔더니 외우라면서 칠판에 영어를 주룩 적어주셨어요.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게 코딩이었던 거예요. 뭐 선생님이 외우라니까 외우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른 거지. 예를 들어서 코딩할 때 맨 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으면 이걸 이해하려고 했다기보다 선생님이 그냥 외우라니까 그냥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이게 뭐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냥 외우라고 했었던 것 같아. 물론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설명해 주셔도 몰랐을 거기는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외국 개발자들과 일을 배울 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코딩이라는 게 얘네들한테는 당연한 언어겠구나. 얘네들은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이 한국어로 치자면 뭐 포함, 수정, 병합 같은 단어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써왔었겠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는데 아, 영어권 개발자들은 코딩 배우는 게 훨씬 쉬웠겠구나 라는 깨달음과 서러움이 한 번에 몰려왔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대체 왜 모든 것은 영어인가? 대체 왜 이 영어란 놈은 우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가에 대해서 수다 떨어보려고 합니다. 겸사겸사 우리가 익숙한 컴퓨터, 인터넷, AI 역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 그냥 상식 하나 얻는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중간중간에 제 경험담도 전해드릴게요.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영어는 이렇게나 역할이 다양합니다. 세계 공용 정치, 경제, 학술 논문, 항공 언어, 그리고 언어와 언어를 잇는 중간 언어, 그리고 가장 많은 인터넷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라 영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영어가 이렇게까지 세계 공용어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 그리고 테크의 역사입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역사적인 이유. 간단하게 영국과 미국 때문이에요.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는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16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약간 더 큰 나라였는데 1900년대 말까지 합병하거나 점령한 영토가 이렇게나 컸습니다. 최정점일 때에는 지구 땅의 4분의 1, 인구의 5분의 1이 대영 제국의 영토였다고 하니 말 다했죠. 당연히 이 모든 지역에서 영어 영향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영어가 주 언어 또는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훅훅 넘어가서 대영 제국이 쇠퇴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국 군사력이라고 해요. 미국 밖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영향력인데 거의 세계 전역에 분포해 있죠. 게다가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고요. 어쨌거나 포인트는 세계를 제패하던 영국과 미국 모두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는 그 영향력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 영어가
저 영어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힘이 옮겨가던 시기에, 즉 지난 100여 년간 과학, 정치, 경제, 무역,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인류가 이례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룹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마차 타고 귀족만 글을 읽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기 발명, 근대의학, 자동차 등등 100년 사이에, 즉 영어권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끼치던 시기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발전은 영어가 기본이 됩니다.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죠. 신문이나 글로 소통하는 방식이 라디오, TV, 영화, SNS, 채팅 등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 많은 발전이 모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니 통신과 문화의 세계 공통어 역시 영어가 자리 잡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세계에서 영어를 모국어나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15억 명이 넘고요. 한국처럼 공식 언어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인구까지 합치면 2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약간만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고, 그 밖에 29개국에서도 정식으로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가 영어입니다. 심지어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38개국에서도 주 언어가 영어는 아니지만 정부 공식 언어와 교육 언어가 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지난 100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구나. 지난 100여 년간 발전해온 대부분의 것들이 영어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쌓아가는 새로운 발전들 또한 영어로부터 시작하는구나 입니다. 다음으로 테크의 역사를 들여다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0여 년간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특히 대중 테크 분야가 정말 말도 못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께서는 더 실감하실 텐데, 전기가 대중화되면서 라디오, TV, 핸드폰 등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미디어, 광고 산업 등이 파생됐습니다. 이 모든 게 미국에서 개발되거나 대중화되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 세계 과학 논문 중 무려 98%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더. 근데 첨단 기술 대부분이 미군에서 나왔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미군이 손 놓고 있었으면 우린 컴퓨터도 인터넷도 훨씬 늦게 접하게 됐을 거예요. 이 알쓸신잡을 풀어보겠습니다. 1945년에 세계 첫 디지털 컴퓨터인 애니악이 미국 국방부에 의해서 발명됩니다. 애니악은 그 크기가 집채만큼 컸다고 해요. 복잡한 수학 문제 하나 풀려면 막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렸다고 해요. 미군이 이걸 왜 만들었느냐? 장거리 무기의 사정거리와 그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군사력을 위해서 이 악물고 개발했나 봐요. 또 이런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1952년 미국 해군에서 세계 첫 컴퓨터 프로그램 컴파일러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IBM 같은 회사들이 이런 집채만한 컴퓨터들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컴퓨터들은 대학교나 회사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 과학과 기술에서 세계 으뜸이라고 자신하던 미국이 1957년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냉전 중이던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 라는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거든요. 소련 쟤네 기술 무시하면 안 되겠네? 싶어서 그 대응책으로 미국 정부에서 2개의 기관을 신설합니다. 하나는 미국 항공우주국, 흔히 나사라고도 하죠. 또 다른 하나는 알파입니다. 한국어로는 고등연구기획국이라고 한다네요. 너네가 먼저 우주로 로켓을 쐈어?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낸다 하면서 나사를 만든 거고, 우리가 방심했는데 앞으로 기술력으로 절대 꿀리지 않겠어 라는 의미로 알파를 만들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첨단 기술 연구에 팍팍 투자한 덕분에 다양한 칩과 부품들이 더 작고 성능 좋게 발전하면서 결국 70년대 초에
드디어 개인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름하여 애플2. 네, 우리가 아는 그 애플 맞습니다. 스티븐 잡스와 스티브 와즈니악, 이 두 20대 청년들이 시작한 산업이 PC,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인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전해드렸거든요. 흥미로운 점이 많으니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미국에서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컴퓨터 용어 역시 영어가 기반이 됩니다. CPU, 램, GPU, 디스크, 보드,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모니터, 프린터, 하드드라이브 모두 다 영어인 이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컴퓨터 기기만 있으면 별 쓸모가 없고, 그 안에서 인터넷이건 계산기건 문서 작성이건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이고, 걔네들을 만드는 코딩 역시 모두 영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역사상 8,500개가 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와, 진짜 많아도 너무 많지 않나요? 그중 3,200개가 영어권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심지어 영어권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도 거의 모두 영어가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 그 누구도 혼자 1부터 10까지 처음부터 개발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나는 요리사를 하고 싶은데 재료가 필요하니까 밭부터 일구는 거랑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누군가가 재배해 놓은 재료들을 갖고 나는 요리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재료가 영어라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그 재료는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얘네가 영어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얘네를 갖고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 또한 영어가 돼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즘 AI로 인기 있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작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지만 영어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루비라는 언어 또한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기반이 영어로 깔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전되는 모든 것들도 영어로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욕심 약간만 내서 이걸 한국이 잡았었어야 하는데, 한국이 이때 이걸 잡았었으면 뭐 include 대신 포함, 뭐 마우스 대신 G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외국인들은 이걸 G라고 죽어라 외웠겠지. 결과적으로 외국 개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영어와 친해질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아, 그랬구나. 미국 정부와 국방부, 나사 등이 컴퓨터 발명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컴퓨터 기술들이 개발됐고, 그래서 모두 영어구나. 영어가 싫다고 개발자 하면 물이 싫은데 바다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나사는 그렇다 쳐. 대체 알파는 뭘까요? 미 국방부에서 만든 고등연구기획국이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못 들어봤거든요. 이 듣도 보도 못한 애는 한술 더 뜹니다. 얘가 인터넷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 아까 소련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 때문에 미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소들, 또 방위 회사들과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진행 결과를 공유하기도 힘들고,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워낙에 땅덩이가 넓으니까 서로 정보 교환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966년에 연구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간에 컴퓨터를 두고 여러 지역과 기관을 컴퓨터로 연결하는 알파넷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9년에 이 4개 대학교 연구소가 알파넷에 처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컴퓨터 네트워크의 시초입니다.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 여러 미국의 대학 연구소들과 첨단 연구소들이 계속 더 더해지면서 1978년에는 100개가 넘는 연구소가 서로 연결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의 런던 빼고 모두 미국이네요.
그리고 1971년에 알파넷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술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렉트로닉 메일, 즉 이메일로 발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패킷 스위칭, TCP/IP, DNS라든지 여러 네트워킹 기술들이 70년대와 80년대에 이 알파넷을 통해 개발됩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이 혹시나 핵 공격을 해도 정보 교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발전된 겁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이르러서야 미국 외 영국과 프랑스에서 퍼져 있던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알파넷에 연결되면서 드디어 인터넷이 탄생합니다. 지들끼리만 연결되고 사용되다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빵 하고 터진 거죠. 참고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과는 조금 달라요. 이때까지는 알파넷에 몇백 대의 컴퓨터밖에 연결되지 않았고 다른 네트워크들 다 합쳐도 컴퓨터 몇천 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기관이 정부 재정으로 발명하고 개발하고 운영 중인 국가 방위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물론 웹사이트 같은 것도 아직 없던 시절이었죠. 80년대 말 미국 국방부가 고민을 시작합니다. 알파넷이 원래 필요했던 목적은 달성한 것 같고 소련과의 냉전도 끝나가고 이 알파넷 프로젝트가 더 이상 필요는 없어졌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갖다 버리자니 너무 아까운데? 게다가 너무 많은 연구소, 학교, 그리고 회사들까지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정보화 시스템을 대중한테 오픈하자니 왠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기술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새로운 기술이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몰랐으니까요. 더군다나 이게 대중에게 오픈된다고 해도 정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을 때였고 무엇보다 이 엄청난 시스템을 과연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나? 등등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미래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구글, 오라클,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겠죠. 어쨌거나 미국 정부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1990년에 NSFNet이라는 정부 과학부서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넘깁니다. 네가 알아서 하셈 하고 넘긴 거예요. 그리고 1992년 미국 국회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사업을 해도 된다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인터넷이 통신수단으로 인정받고 또 다양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와, 상상이 가세요? 불과 30년 전에 미국 국회에서 이거 인터넷? 이거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대중한테 공개하고 본인 능력껏 돈 벌 사람은 돈 벌게 냅두지 뭐 하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이후 월드와이드 웹이 1993년에 공개됨으로써 드디어 인터넷의 웹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1995년 결국 NSFNet이 문을 닫으면서 그 권한과 책임을 여러 ISP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인터넷이 완성된 거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미국 정부와 국방부에서 탄생했다는 게 와 닿으셨나요? 그것도 소련을 견제하려고? 사람이 이래서 적당한 견제는 필요한 건가 봐. 이런 역사 때문에 근대 첨단 기술 대부분이 미국에서 시작됐고 컴퓨터의 시대, 미디어의 시대, 모바일 시대를 거쳐서 이제 AI까지 기술 개발 대부분이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이렇게나 많은 회사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컴퓨터를 탄생시킨 회사부터 발전시키고 대중화시킨 회사들, 더 나아가서 이제는 AI 회사들까지도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나 테크가 모두 영어가 기반이 된 거예요. 자, 어쩌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같이 했는데 왜 컴퓨터에 관련된 언어는 대부분 영어인지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테크 기술의 시작점이 뿌리부터가 영어였다 보니 영어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어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거다. 이 정도가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
엄마 내가 알려줄게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궁금하신 멋진 엄마 아빠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회원님들, 멤버 전용 영상들이랑 멤버 전용 커뮤니티 글들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들을 더 쉽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